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메인 압력이 지금 이쪽으로 거의 그 레귤레이터에서 거쳐가지고 대략 5바. 그러니까 5바라는 압력은 그 저희가 단위로 보면은 보통 바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바라는 이렇게 바라는 단위를 쓰는데 얘는 1kg 펄스 per cm의 제곱 1kg가 아니라 5kg죠. 5kg 펄스 per cm 자승이랑 같은 압력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검지 손가락 손톱 위에 5kg이 올라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정도의 압력이 된 그 공압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라인으로 공압이 5바짜리가 들어오고요. 이 공압 호스는 보통 6짝수로 나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는 작은 거는 4파이고요. 그러니까 외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경이 4파이고 이거는 6파이짜리예요. 그래서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12파이 이런 식으로 보통 생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쪽이 지금 4파인데 들어오는 건 얘네보다는 좀 직경이 커야 되겠죠. 압축 공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6파이로 되어 있고 또 작은 관들은 4파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좀 작은 액추에이터들은 좀 그 용량이 작은 4파이를 쓰고요. 앞차키 용도로 쓴다든가 공압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 좀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공압 실린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직경이 큰다든가 이러면 이제 얘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위 시간당 공급해주는 에어의 양이 많아야 되니까. 지금 이 실린더는 직경이 10mm짜리예요. 이거 10mm짜리여서 되게 좀 공기 양이 적어도 전후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4파이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직경 자체가 뭐 3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 조그만한 관으로 공기를 공급하려면 한참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린더 속도가 빨라야 빨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직경이 큰 걸 써서 많이 공급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거는 원체 직경이 작기 때문에 다 4파이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이제 이쪽에 솔레노이드 밸브 블럭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거를 매니폴더 블럭이라고 그래요. 공합실에서 쓰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으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좀 부피를 좀 줄여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매니폴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하나가 메인이 들어가면 이거는 솔레노이드 밸브 있는 여러분들이 방향 제어 밸브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방향 제어 밸브인데 P라고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이 매니폴더 블럭에 P라고 써 있습니다. 이 P라고 써 있는 구멍으로 압축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 밸브에 P 구멍으로 4개가 동시에 다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편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쪽을 열어보면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반대쪽 이 위에도 제가 지금 맨 위쪽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위쪽도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밸브 4개에 다 압축 공기가 공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는 지금 딱지가 붙어 있긴 한데 여기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로도 움직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수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수동 조작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레노이드 밸브 기호를 보면은 밸브에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거, 이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로 의미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쇠 막대기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게 솔레노이드거든요. 이게 솔레노이드인데 이 모양을 형상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요 위에 이렇게 그냥 막대기로 하나다가 더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수동 조작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동 조작 밸브 기호가 실제 밸브에서는 여기 초록색 버튼 다 보이시죠? 이 초록색 버튼이 수동 조작 버튼이어서 얘를 눌러보면 밸브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압축, 압축 공기 다 공급을 하셔야 돼요. 공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수동 조작 밸브를 눌러보면은 여기 있는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수동으로 조작을 했을 때. 그리고 여 위에 있는 거는 양솔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공기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작을 했을 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위에 있는 수동 조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린더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지금 보면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딱 눌렀더니 전진을 안 해요. 전진을 안 하는 이유가 위에 있는 이 속도 제어 밸브라고 합니다. 속도 제어 밸브라고 하는데 전진하는 쪽을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로드 쪽, 실린더의 로드 쪽에 있는 이 밸브를 잠그면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을 이 밸브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꽉 조여놓으면 얘가 전진을 안 해요. 공기가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밸브를 살짝 풀어주면 전진이 되고요. 반대로 후진이 안 된다. 전진하고 나서 스위치를 놨는데도, 내가 여기 있는 수동 조작 버튼을 놨는데도 후진이 안 된다. 얘는 이 공기가 빠져나오는 쪽, 이 뒤쪽, 이 밸브를 잠궈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여서 요 스위치를, 이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실린더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십시오. 수동 조작을 했을 때 너무 빠르지 않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 놓으십시오. 전부 다, 실린더 4개 전부 다요. 공합 시간에 혹시 미터인, 미터아웃 이런 거 배우셨나요? 이게 지금 그 속도 제어 밸브가 밖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실린더 위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공합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속도 제어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요. 이렇게 실린더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실린더가 전진시킬 때 속도를 제어하려면 로드 쪽에 있는 걸 잠갔다 풀었다 하면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고, 후진 속도를 제어를 하려면 이 헤드 쪽, 헤드 커버 쪽에 밸브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은 후진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전기를 줘가지고 이 수동 조작 밸브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거 수동 조작 밸브를 쓰지 않고 실제 전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구동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으로요. 보시면은 여기 컴단자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선이, 모든 선이, 빨간색 선이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플러스에서 이쪽 컴에다가 먼저 하나 연결해 주십시오. 플러스에서 컴단자에다 먼저 연결해 주시고요. Y1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Y1이라고 맨 앞에 있는 거에다가 2.0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Y2가 2.1에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부하를 거쳐서 나온 라인은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스위치 2개도 연결할게요. 이어서 플러스에서 스위치 2개 연결이 되어 있던 분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각각 0.0의 스위치 1번, 0.1의 스위치 2번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프로그램 열어서 푸시 버튼 2번은 1, 그리고 실제 Y1이 전진솔일 거예요. 전진솔 출력에 QX 0.2.0이 연결되어 있고, 후진솔이 QX 0.2.1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아니죠?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불값인데 Q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진 후진만 스위치로 내가 시키겠다 그러면은 PB1 누르면 전진솔을 동작시켜서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거고, 후진 버튼 누르면 후진솔을 동작시켜서 후진시키면 되죠. 동작시켜 보시면 됩니다. 돌려보시면 PB1 누르면 실린더 전진했고요. 실린더가 전진하는 게 보이죠? 이게
전진했고요. PB2 누르면 후진하죠. 그 버튼 누를 때마다 솔레노이드 밸브도 어느 쪽에 불이 들어와서 동작하는지도 보십시오. 혹여나 PB1 눌렀는데 전진 안 하고 후진돼 있다, 반대다. 그럼 에어호스가 반대로 꽂혀 있는 경우에요. 전진 PB1 누르면 실린더 전진하고 PB2 누르면 후진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동 조작 버튼으로 진행하던 걸 지금은 이제 전기를 실제 줘서 밸브가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사실상 이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지 후진되어 있는지는 PLC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눈으로 봐서 알지만 PLC 입장에서는 이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지 후진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호를 PLC에서 입력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인풋 1번, 인풋 2번 여기에 다른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뽑아주세요. 연결되어 있으면 센서가 타서. 그래서 지금 연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할 거예요.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는 실린더 위에 있는 요 스위치, 요걸 오토 스위치. 요 위에 있는 요거요. 이 부분, 요걸 오토 스위치 또는 리드 스위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현장에서는 오토 스위치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PLC에 연결할 건데 얘를 연결하는 이유는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지 전진되어 있는지를 PLC가 파악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얘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은 이 센서, 요 센서에서 나오는 선이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갈색이고요.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근데 갈색 쪽에 플러스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요 위에 있는 램프가 있는데, 요 센서 위에 램프가 있는데 요 램프가 또 LED예요. LED여서 요 LED 때문에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쪽이 플러스가 가야 되니까 지금 맨 앞단 여기에 먼저 플러스를 연결을 할 거예요. PLC 플러스 단자에서 1.0을 쓰겠습니다. 1.0. 1.0에다 컴 단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1.0에서 나오는 라인을 LS1이라고 써있는 거 여기 맨 앞 단자, 맨 앞에다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은 그 옆에다 옆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플러스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서 두 번째, 맨 끝 단자에서 두 번째 단자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컴 단자예요. 공통 단자. 파란색이 여기에 다 와 있죠. 색깔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쪽에 다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0V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센서 역할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실린더가 지금 후진되어 있잖아요.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으면 여기에 불이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있는데 원래 정상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아랫부분에 불이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켜지는 게 정상인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뭔가 잘못 연결을 하거나 했으면 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램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고장난 건 아니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0.0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불이 안 들어온 거는 고장난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불이 안 들어오신 분? 자, 그러면 실린더를 전진을 시켰을 때 전진을 시키면 제 것도 지금 여기는 지금 램프가 안 들어와요. 이 아래쪽은. 이 아래쪽은 여기 이 아래쪽은 지금 램프가 안 들어오지만 여 위에 있는 0.1에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즉 후진이 되어 있으면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으면 0.0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으면 0.1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켜져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진했으면 0.0은 꺼져야 되고 후진되면 0.1은 꺼져야 돼요. 즉 실린더가 전진할 때 후진되어 있으면 0.0, 전진되어 있으면 0.1, 후진되어 있으면 0.0에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실린더의 위치를 파악하는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PLC는 실린더가 현재 이렇게 되면 후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진시켜 놓으면은 0.1의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구나를 이 PLC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짰었는데 얘를 전후진을 시키게 되면 전진하면은 전진되어 있고 같이 볼까요? 전진시키면은 지금 실린더 전진되어 있고요.
후진시키면은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전진과 후진을 제가 개별로 시켰죠. 근데 자동으로 후진을 시키려면 여기다가 센서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진 센서가 0.1.1에 연결이 되어 있죠. 전진 센서라고 의미하는 거는 실린더가 전진해 있을 때 들어오는 센서가 전진 센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로드가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를 전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전진 상태라로 얘기하는데 이때 들어오는 센서를 전진 센서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를 전진 센서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린더가 후진되면은 후진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 얘를 후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 센서는 1.1에 연결이 되어 있고 후진 센서는 0.1.0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후진 센서는 1.0에, 전진 센서는 1.1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PLC가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지 후진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그 값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실린더를 자동으로 전진이나 후진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 프로그램은 전진시키려면 PB1을 눌러야 전진이 됐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전진이 된 다음에 알아서 PLC가 후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2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으로 전진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후진을 하게끔 하려면 뭘 달면 돼요?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전진 센서가 들어오겠죠. 그럼 전진 센서로 후진소를 동작시키면 후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진 센서를 달아주면 아까는 후진 버튼으로 후진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만 프로그램을 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오겠죠. 전진하면은 이게 빨라서 잘 안 보이면 공합 이 속도 조절 밸브를 조절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에는 PB1 대신에요. 제가 여기다가 후진 센서를 입력을 할 거예요. 후진 센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아예 후진이 되어 있죠. 후진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있겠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있겠죠. 그럼 바로 전진 시작하죠. 그리고 전진이 되면은 후진 센서는 꺼지죠. 꺼지고 전진이 완료되면 전진 센서가 들어오겠죠. 전진 센서가 들어오면은 후진 소리 들어오니까 또 후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프로그램을 짜면은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하면은 하자마자 그냥 지 스스로 왕복 운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만든다는 거는 왕복 운동은 PLC가 하더라도 시작과 정지는 사용자한테 권한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게 멈추고 싶으시면 그냥 전원을 끄시면 일단 멈춰요. 솔밸브가 오프가 되니까. PB1 누르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지 버튼 누르면 실린더가 후진 상태로 정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왕복하는 것만 이 상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위에다가 자기유지 라인 하나만 걸어주면 되죠. 푸시 버튼 1, 정지는 푸시 버튼 2번. 여기다가 시작 값을 하나 달아줘서 자기유지 하나 달아주고 이 후진 센서 앞에다가만 이렇게 신호를 하나 주면은 이 신호에 의해서 온오프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 왕복은 되죠. 실린더가 전진하는 조건이 후진 조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시작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전진을 하게끔 하겠다 라고 하면은 왕복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도 일단은 플레이를 걸면 전후진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타이머 하나하고 카운터 하나를 달아서 요 동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과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머 하나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진한 다음에 전진 완료 1초 대기니까 전진 완료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여기 전진 센서가 들어온 시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타이머 요소를 하나 달면 되겠죠. 전진 센서 앞에다가 온딜레이 타이머 TON을 하나를 달아주고 1초니까
T#1S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센서가 들어와서 1초 후에 신호가 나갈 것이고, 신호가 나가면 후진 소리 들어오니까 얘가 실린더가 후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진하고 지금 시간 흘러가는 게 보이죠? 전진 센서 들어온 다음에 1초. 제 거 센서가 약간 위치가 틀어져서 신호값이 약간 떨리는데요.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카운팅을 단다고 하면은 이 밑에다가 후진솔 신호를 받아서 여기다가 후진솔로 카운터 F9번 CTU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3회 라고 해놓고 여기를 정지라고 이름을 줄 거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정지할 거니까 시작값이 오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지로 이렇게 저는 차단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운터도 자동으로 리셋을 시키고 싶으니까 앞에 이 뒤에 있는 정지 값으로 다음번 돌아왔을 때 리셋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지라고 저는 넣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후진솔 할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값이 올라가죠. 마지막 신호에 정지 값이 1이 나온 거고요. 지금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정지 값이 1이 나온 거고, 그때 정지가 차단이 된 거죠. 끊어지고 시작 값이 오프가 돼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정지 값이 1이었기 때문에 리셋이 된 거고, 리셋이 됐기 때문에 CV 값이 0으로 바뀐 거고, Q 값도 0으로 바뀐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하십시오.